약간 더 강해지고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주이익 극대화라고 하는 기업의 주된 목표 외에 아니 기업이 해야 될 일이 그것 말고 더 있어 라는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더 이상 기업과 기업의 경쟁 환경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한 팀이 된 이 팀과 다른 팀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 환경 변화를 한마디로 팀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팀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을 조금 더 덜, 음, 좀 더 덜 거부감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기관들이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의 수준을 만족하는 어떤 집단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어,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 얘가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 다우존스,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안에 편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DJIS 안에 들지 못하면 약간의 투자를 제한하는 의견들을 낸다면 기업들은 보다 외부로부터 그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족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그런 요구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무로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요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업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CSR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도 뭔가 조금 더 기업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형태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왜 커졌는지, 또 커지면서 기업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렸듯이 주주 이익 극대화에 더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역할, 이런 요구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의 목표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나누는 이런 활동으로서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 뭐 이렇게 활동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구매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전략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나누고 분류한 다음에 걔를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제한된 리소스를 어디다 또는 그 카테고리마다 어떻게 다르게 리소스를 배분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접근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구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을 5개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공급자 육성, 구매 법과 윤리, 건전한 재무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친환경적 구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ESG 같은 거죠.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구매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분류하고 그 분류된 유형에 대해서 정의하는 형태의 하나로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구매의 사회적 책임 분류와 유형에서 공급자 육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급자 육성과 공급자 관리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통 기업에서 공급자와 관련된 어, 활동으로 많이 쓰이는 그 활동을 포괄하는 공급자 관리입니다. 근데 그 공급자 관리를 넘어서 지금은 주제가 구매의 사회적 책임이다 보니까 그 격에 맞는 공급자와 관련된 활동으로 공급자 육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261페이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5개 영역의 첫 번째로 공급자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자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공급자와 파트너십 또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구매자가 주도해서 공급자의 경영 능력,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등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공급자 육성과 향상에 따른 성과를 상호 배분한다. 이 부분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학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하나의 예로 잠깐 책을
배우고요. 이런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있어요. 공급자와 구매자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공급자의 원가는 900이었고 공급자의 이익은 100이어서 구매자가 사는 가격은 1000이 되는 거죠. 근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원가 절감 효과를 200을 봤어요. 그러면 그 200의 원가 절감 효과를 서로 나눠 보는 거죠. 일단 공급자의 원가가 200이 줄어들었으니까 700이 되는 거죠. 700이 되고 공급자의 이익을 원가 절감 효과 200에 50%인 100을 더해서 공급자 이익이 200이 됩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원가 700에 이익 200. 그래서 구매자는 900에 사게 되는 거죠. 900에 사지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사던 1000에서 성과 공유제의 반을 반영한, 반인 100을 반영한 900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동의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만약에 둘 다 구매자와 공급자 측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성과라면 이 성과를 반반으로 나눠서 공급자의 이익도 증가하고 구매자의 원가 절감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장 대표적인 공급자 육성, 서플라이어 디벨롭먼트라고 부르는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번 구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또는 차원이 높은 그런 공급자 육성의 사례,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적 구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친환경적 구매를 이제 그 시간적인 플로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일단 생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생산 이전에는 친환경적 구매를 해볼 수 있고요. 친환경적인 자재 운반,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친환경적 물류가 있고 또 다 쓴 상품에 대해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친환경적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례를 찾기보다는 한번 그 접근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산이 있고 그걸 조달하는 구매가 있고 생산을 한 거를 소비하는 그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3개 정도로 나눠보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잠깐 볼까요? 교재에서는 어, 친환경적 공급 사슬 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방법으로 총원가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뺄게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